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또 문제풀이 해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문제 다 푸셨겠죠? 또 열심히 해야죠. 자, 바로 들어갈게요. 1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헌정사 설명 옳지 않은 거. 일단 헌정사. 우리나라 9번에 걸친 개정 절차. 그래도 연도. 그다음에 6번 공화국. 이거 다 연도, 차수 다 암기하셔야 돼요.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해야지 뭐 아주 꼼꼼하게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기본권을 중심으로. 특히 이제 뭐 재헌헌법 당시하고 1차, 2차, 3차, 4차 그중에 1차, 2차하고 4차는 조금 정당성, 헌법에 조금 뭐 불편한 점이 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유의하시고요. 자, 일단은 1차 개정헌법은 52년, 2차 개정헌법은 54년, 그중에 54년 2차 개정헌법 때 국무총리가 빠졌다라는 거. 그런 것들은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 국무총리가 없으니까 대통령이 거리시에 부통령이 대행한다. 뭐 이런 말이 있었겠지요. 옳지 않은 거 1번 1차 개정헌법 대통령 거리시 부통령이 지위를 승계한다고 하고 명문 규정 둔 거는 54년 2차 헌법 때였어요. 1번이 틀렸고 2번 2차 개정헌법 주권제약 영토 변경 국가안위 중대사항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로서 헌법 개정 절차 말고요. 중요 정책 중에 영토 변경 같은 거 이거 2차부터 4차 때까지 심지어는 이런 규정에 대해서 헌법 개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개정 금지 조항까지 있었어요. 자, 3번 3차 개정 헌법 정당에 관한 규정 처음 들어왔죠. 정당 보호를 위해서 헌법재판소 이외에는 누구도 정당을 강제 해산하지 말아라. 자, 네 번째 8차 개정 요거 8차 개정 5공화국 헌법 80년이었죠. 현대적 인권, 환경권, 자 환경권, 자 사생활의 기본권, 그다음에 행복추구권, 무죄추정권, 적정임금 요 정도는 암기하셔야 돼요. 정답은 1번. 2번 헌법 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1차 개정헌법 헌법이 정하고 있는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자 일단은 국민투표 저 헌법 개정에서 국민투표 최초 도입된 건 5차 때부터 처음 도입됐어요. 따라서 1차 개정헌법 당시에는 국민투표하지 않았어요. 쉽게 얘기해서 1, 2공화국 때는 국민투표로 헌법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1번 틀린 점은 2번 헌법재판소 헌법의 개별 규정에 대해서 위헌심사함에서 헌법 개정 한계론을 원용하는 태도. 일단 우리나라 헌법 개별 규정을 헌법재판소가 판단도 못하고 위헌 결정도 못합니다. 오로지 국민투표로서 헌법을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개정 한계, 자 긍정론, 한계설 이걸 가지고 근거로 얘기하는 거 말이 안 되죠. 자 3번 헌법 각 개별 조항 조문 간에 그래요. 마음속으로 뜨겁다. 이념적, 논리적 차등은 인정할 수 있지만 어느 하나의 헌법 조문이 어느 하나 다른 헌법 조문을 자 효력상의 차등을 인정해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효력상의 차등은 없다라고 보는 게 국가배상, 이중배상 금지 조문 요거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나왔던 판례 조문, 자 지문이었죠. 따라서 특정한 헌법 조문은 다른 헌법 조문 개정될 경우 그 위헌성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안 돼요. 우리나라 헌법 조문은 위헌 법률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1, 2, 3번 모두 틀린 질문. 4번 자 2차 개정헌법 국민주권 민주공화국 중요 정책 국민투표 특히 국토 변경 영토 변경 요거 2차부터 5차 4차 때까지 개정 금지하세요 라는 명시적 규정이 있었다니까요. 5차 때 폐지됐지만 4번이 맞네요. 자 문제 3번 볼게요. 신뢰보원칙 법치국가 많이 나오죠. 행정법에도 나오고요. 자 옳지 않은 것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소급입법 시혜적이라고 하죠. 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무조건 해야 돼. 아니야. 국가 정책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재정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 볼 때 그런 다음에 비교기랑도 하셔야죠. 자 입법제랑 문제로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자유가 있다. 두 번째,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진정 소급입법이 허용될 수 있다. 예불경심 외우셔야죠. 자, 3번 국세 관련
경력공무원 중 일부에게만 종전 세무사법 규정을 적용하여 세무사 자격이 부여되도록 규정한 개정 세무사법 규정은 관련자들의 신뢰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자, 일단 여기다 밑줄 치세요. 일부에게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세무사하고 관세사하고 두 가지 판례에서 동일합니다. 일부에게만 적어도 대상 신뢰를 인정할 수 있는 일부 아니죠. 신뢰 보호 대상이 되는 사람을 전체를 좀 고려를 해줘야죠. 그래서 5년 5급 10년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1년 동안에만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을 보호하겠다. 5급인데 다 기대할 수 있지. 6급이면 몰라도. 이거 침해한다. 아주 유명한 판례. 네 번째 신뢰 원칙. 특히 중요한 것 시간적. 여러분 법치국가 그러면 두 가지 내용적 한계하고 시간적 한계. 내용은 명확히 하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률 원칙에 따라 위임도 가능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 이거 소급입법 안 되는 거 아시죠? 진정 부진정 요 얘기죠. 신뢰보호 특히 중요한 것은 시간적 요소로서 개인의 주관적 신뢰요. 개인의 과거 사실관계 후에 생긴 새로운 법률 기준에 따라 판단되지 않을 것을 믿을 수 있다. 쉽게 해서 이제 소급입법 금지 원칙이다. 요걸 얘기하는 거죠. 정답은 3번. 자, 네 번째 명확성 원칙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명확성 요거 많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명확성 기준은 모든 영역이 같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명확성. 하지만 명확하게 요구되는 영역일지라도 애매한 규정을 쓸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곧바로 위헌은 아니에요. 법관의 해석을 통해서 이런 말 나와야죠. 자, 일단은 판례 문구 이런 것들을 외우셔야 돼요. 뭐 아동, 덕성, 가정, 의뢰, 참뜻 이런 말 나오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1번 법률사건 수임, 알선, 대가, 법률사건 이거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아주 유명한 판례. 2번 7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국가 귀속 특별법 조항 중 독립운동에 적극적 참여한 자 부분 일제강점하에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는 운동 의욕적 능동적 관여한 자 중추한 참의 이런 것들은 명확성 원칙에 전부 다 반하지 않았다. 교통방해죄죠. 아마 형법 조항 많이 아실 거야. 뭐 솔직히 말해서 형법에서는 그렇게 많이 두각을 보이는 조문은 아닌데 이게 여러 번 들어온 이유가 기타 이와 유사 이런 표현 문구 때문에 너무 포괄적인 거 아니냐. 하지만 그래도 교통 상황에 관련된 그런 특정을 할 수 있으니까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용노수로 교통, 송계, 불통, 기타 방법 요것 때문에 여러 번 들어왔지만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교통을 방해한 자 처벌하는 형벌 조항 중 기타 방법 부분은 교통방해하는 행위, 태양 어떠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반한다 그러면 안 되고 반하지 않는다. 3번이 정답. 자, 4번 민사법규 행정규범 측면 강조되는 형벌법규와 달리 아무래도 조금 완화해서 심지어는 형벌에는 관습형법, 일반형법 없지만 민사에서는 관습법도 일반원칙도 기준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재판법규 측면 훨씬 강조되므로 사회현실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일반적 흠결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추상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가능하다. 맞죠? 민사법은 조금 더 완화해서 정답은 3번.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5번 정당제도 8조죠. 3차 때 처음 유입됐고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정당의 법적 지위 생각나세요? 의사전달체, 도관 역할을 하는 따라서 국민이 만든 국민의 단체지 국가기관, 헌법상 기관 아니다. 따라서 정당도 재산권을 소유할 수 있는 또는 자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됩니다. 그 소유 재산 귀속관계, 법인격 없는 사단, 정당의 지구당도 독립된 정당, 지금은 지구당이라는 거 폐지되고 없어지고 5 이상의 시도당으로 바뀌었죠. 어느 정도 독자성을 가진 단체로서 법인격 없는 사단 맞아요. 왜? 지역에 있는 사람은 노예 아니잖아. 뭐 부차적인 거 아니잖아. 다 국민이잖아. 4. 2번 위헌정당 강제이산 된 경우와 달리 등록이 취소된 경우 여러분 취소의 치읓자 최초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만 동일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취소된 경우 치읓
최초, 치읓 이렇게 외우시면 돼. 자진해산은 바로 동일명칭 사용할 수 있어요. 강제해산은 아예 사용 못하고요. 곧바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자진해산의 경우만. 취소됐으면 치읓이니까 최초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만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외우면 조금 빨리 외워지고 자세히 외워지고 명확하지 않을까요? 2번이 틀렸네요. 경찰청장, 검찰총장 퇴직 후 2년 동안 정당 가입을 금지한 이거 1류조로 그래서 침해다. 자, 4번 정당법 개정, 정당 설립 요건, 정당 그 목적 활동 민주적이어야 된다. 8조 2항에 써 있는 거. 자, 민주적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8조 1항에 위배된다. 정당법을 개정해서 설립 요건을 만들 때 민주적이어야 된다. 아니야. 2항에 써 있는 거야. 1항의 설립은 자유. 설립할 때는 형식적 요건만. 내용적 요건을 그러면 사전검열 금지원칙에도 반하고 그 다음에 내용적 요건은 만들면 안 되죠. 오로지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 강제해산을 할 수 있는 발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는 그런 정도는 예외적으로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안 돼요. 일단은 원칙적으로 그 정도 돼야지. 8조 1항이 아니라 2항인데 일단은 요거 만들면 안 돼요. 8조 1항에 위배됩니다. 이거는 8조 1항의 설립은 자유. 적어도 내용적 요건을 만든다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 요 정도는 만들 수 있겠지만 그 이하는 그 어떤 이유도 안 된다. 형식적 요건만. 정답은 2번. 자, 6번 볼게요. 자, 기본권 보호무. 이거 사인 간의 문제야. 국가 대 국민 간의 문제 아니야. 헌법 10조의 후단에 뭐라고 됐어? 국가는 불가침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 보장이라는 내용에 국가 대 국민 간의 보장뿐만 아니라 사인과 사인 간의 기본권 보호무. 자, 일단은 기본권 안에 들어와야 어느 정도 제한인지 침해인지 나오죠. 기본권의 대상도 아니면 처음부터 제한 얘기도 할 필요 없지. 그래서 기본권 보호무라는 것은 기본권 보호 범위를 먼저 확정하고 제한의 문제에서 왜냐하면 기본권 보호 범위를 확정하려면 기본권 해석도 해야 되고 제한의 범위를 정하는 요게 논의 순서잖아요. 옳지 않은 거. 자, 일단 기본권 보호무는 보장과 달리 최대한의 보장이 아니라 과소보호 금지원칙. 1번 국가 기본권 보호무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는 입법자 책임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보호무 이행을 위한 행위, 형식에 관해서도 폭넓은 자유. 왜? 과소보호. 그 이하로만 내려가지 않으면 범위 넓게는 그거는 재량껏 정해라. 반드시 그러면 법률을 할 필요는 없지. 재량껏 입법 형성의 재량의 범위가 폭넓다 보니까. 그래서 수입, 위생, 고시. 생각나요? 쇠고기? 고시로도 가능하다. 2번 국민의 기본권 국가의 적극적 보호무는 입법제 입법행위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기본권 존재한다는 것만 인정된다. 안 돼. 원래 기본권 보호무는 최소한의 보호조치 하회하면 안 된다면 그 이상은 어쨌든 입법제 입법 형성의 재량이 필요하다. 입법부가 나서줘야지. 그 자체로 안 돼. 입법행위를 매개로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매개로 하셔야죠. 2번이 틀렸네요. 3번 헌법에 의해서 일정한 제도가 보장되면 입법자는 법률로서 폐지할 수 없고 왜? 헌법에 방을 빌려줬으니까 입법부가 마음대로 본질적인 걸 건들 수 없다. 제한하더라도 본질적 내용에 치면 안 된다. 4번 국가의 생명 보호하는 입법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인간의 생명 발달 단계에 따라 차등적으로 거기다 초기 배는 아예 생명권의 주체도 되지 않는다. 생명권의 주체로서 태아는 인정되지만 살아서 출생할 것을 전제로. 맞지요? 달리할 수 있다. 맞아요. 정답은 2번. 자, 7번 인격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거. 1번 외부의 재판 출정, 운동화 착용. 이게 민사법원이든 민사재판이든 형사 관계없어요. 도주 우려 때문에 그런 거야. 자살 방지. 그래서 운동화 착용을 금지하는 건 반하지 않습니다. 도주 예방, 최소한의 제한, 청구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침해하지 않는다. 2번 방송사업자 방송법 심의규정 위반 경우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사과, 사죄, 법위반 사실의 공표 이러면 법인의 인격권 침해를 인정한 판례였죠. 3번 일제강점 반민족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조항에서 직접 기본권 침해된 그러면 처분적 법률이 아니면 안 돼요. 이 법률에 근거해서 국가 작용이 나와야 기본권 침해라는 현상이 발생하니까 법률 자체만 가지고는 보충성에 반한다. 알겠죠?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3번이 틀렸네요. 조선 총독부 중추연 참여 아주 유명하자 명성체에 반하지 않고 이 정도 되면 반민족 행위자. 자, 침해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 자, 8번 볼게요. 거주 이전의 자유.
오, 이거 주거의 자유에서 팅. 몇 조? 주거의 자유 16조고, 주거에 관한 압수수색도 16조고, 거기서 퉁 14조. 거주 이전의 자유. 언제 튀어나왔어요? 5차! 자, 1번. 아프가니스탄 전쟁, 테러, 이런 위난 지역에 일시적으로 여권 사용을 제한하는 거 반하지 않습니다. 복수 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버릴 수 있는 자유. 10조? 여러분 국적 변경 거주 이전의 자유 알겠죠? 이거 자 10조가 아니라 거주 이전의 자유 14조를 얘기했으면 10조는 별도로 검토 안 합니다. 자 3번 한약업사 허가 영업행위 지역적 제한 가하는 것은 오로지 국민건강 유지 향상 공공복리를 위해서 마련된 것 14조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영업지 제한 이거 거주 이전의 자유 어쩔 수 없어요. 뭐 과당 경쟁 방지를 목적으로 하니까. 4번 거주지를 기준으로 중고등학교 입학을 제한하는 거 이걸 거주지 우선 배정 방식 일명 뺑뺑이지. 이건 어쩔 수 없어. 뭐예요? 학교 선택권을 미리 행사하게 했고 근데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았을 땐 뺑뺑이로 돌리는 건 반하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자 9번 사생활. 자 일단은 14조부터 20조 그중에 17조 10조 많은 아니야. 많은 왜? 개인정보는 선거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정보는 교육에도 있고 많아요. 모든 영역에 골고루 퍼져 있기 때문에 10조 17조 만에 그러면 틀린 지문이고 10조 17조는 근거는 될 수 있죠. 만은 아니었고. 자 일단은 1번 옳지 않은 거 교육감 졸업생 관련 증명 업무를 위해서 졸업생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 정보 나이스라고 하죠. 교육정보 시스템 보유하고 있는 건 공개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자 반하지 않습니다.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보유 목적 수단 정적성을 인정할 수 없어? 아니에요. 인정해요. 침해하지 않습니다. 1번이 틀렸네요. 선택 의료 급여 기관 적용 대상자 이용 절차 규정. 자, 의료수급자 진료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려줘야 할 의무. 이게 뭐 그 사람의 사생활을 알겠다, 뭐 그걸 침해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확한 정보로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정보 수집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침해 아닙니다. 3번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 이것도 마찬가지야. 정보 수집이야. 연말정산을 간소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영수증 다 챙겨갖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세금 이거 얼마나 힘든데 간소화를 위해서 한 거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해서 침해하지 않습니다. 4번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하고자 하는 자 제출해야 하는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 경력 실효된 것도 공직선거 우리나라는 청렴성 또는 공직자의 어떠한 도덕성을 아주 엄격히 살피기 때문에 실효된 형도 기재하라고 돼 있어요. 반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정답은 1번.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10번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19조죠. 여기서 퉁 튕겨 나간 게 20조가 이것도 또 언제 나왔어? 5차 알겠죠? 5차 때 많이 튕겨 나갔어요. 자 1번 양심적 병역 거부 잊지 마세요. 종교적 병역 거부 아니라고요. 양심상 결정 종교적 동기뿐만 아니라 윤리적, 철학적, 비양심적 다 들어가. 비종교적 비양심이 아니라 비종교적 다 들어가. 그래서 양심적 병역 거부하고 양심의 자유가 직접 관련된 기본권이다. 그래서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그렇다 해서 중심이라고 해서 종교적 양심의 관련성이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자 2번 양심상 결정이란 선악 기준 모든 진지한 윤리적 결정 구체적 상황에서 개인이 이러한 결정 자신의 구속 무조건적 따라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양심상 심각한 갈등 없이 그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양심상 결정. 자 3번 양심적 병역 거부 소극적 부작위 양심 실현 이에 대한 제한은 양심의 자유에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또는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 비례원칙 심사해야 된다. 4번 근로관계 속성상 사용자가 비위행위 저지른 근로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 사죄한다는 내용의 심할서? 심할서는 경위서잖아. 경위서에 왜 반성문을 쓰라고 그래? 아직 징계도 안 받았는데 징계 결정도 없는데
심할소에 반성물세라고 하는 거 이거 침해입니다. 4번이 정답. 심할소는 경위서예요. 왜 경위서에다가 반성물세라 해? 이건 뭘 잘못 모르는 거지. 이건 양심의 자유 침해요. 정답은 4번. 11번. 알 권리 21조. 알 권리 안에 뭐뭐 들었어? 수령, 수집, 청구. 그래서 청구 요걸 구체하기 위해서 법률에 뭘 만들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1번. 그래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공개청구 관련해서 알 권리 청구권적 성격을 가지고 알 권리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자유롭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 자유권자의 성격, 청구권자의 성격 있다. 이번 변호인에게 고소장,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 등사, 거부, 경찰서장, 비공개 결정. 아니 법원에서 결정해 주는데 왜 경찰서장이 그걸 거부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입니다. 자, 3번. 알 권리 파생되는 정보의 공개 의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의 적극적 정보 수집, 특히 특정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존재, 정보 공개 청구가 없었던 경우 정보를 사전에 공개할 정부의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4번. 군대 내 불원도서. 이거 떴어. 불원도서 딱 나오면 수집이잖아. 자, 알 권리 중 수집이잖아. 자, 구치소에서 자비로 신문 구독, 기사 삭제, 수령이잖아. 이거 딱 나와야 돼. 그 판례 나오면 이거, 판례 나오면 이거. 따라서 이거 군대 내에서는 하나로 똘똘 뭉쳐도 모자란데 불원서적 수집하면 안 되지. 반하지 않는다. 침해하지 않는다. 침해한다? 과도한 제한이다? 같은 말이죠. 틀린 질문이죠. 4번이 정답. 12번. 선거제도에 가장 옳지 않은 거. 일단은 선거 관련된 개별 공직선거법 몇 개 좀 있고 좀 암기할 건 좀 암기하셔야죠. 너무 넓죠. 그래도 조금 보셔야 되는데 특히 외국인은 국정선거에 선거권 없어요. 피선거권 당연히 없고요. 지방자치단체 선거할 때 선거권이 있어요. 피선거권은 없어요. 자, 출입국관리법 10조 규정에 따라 영주 체류 취득일 3년 18세 외국인 일정 요건을 갖춘 자는 선거권, 국회의원은 국정선거니까 안 되지.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 장까지만. 요 국회의원이 들어가서 틀렸네. 1번이 정답. 2번 공직선거법상 부재자. 지금은 사전선거인데 옛날에 오전 10시, 오후 4시. 오전 10시가 위헌이었어요. 조심하세요.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돼요. 오전 10시로부터 정한 것은 일과 시간 이전에 투표소 가서 투표할 수 없게 한 부재자 투표자 선거권을 침해한다. 맞죠? 3번 선거운동 원칙적으로 선거기간 개시, 선거 전일까지 한해서 할 수 있지만 문자메시지 전송하는 방법,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문자메시지나 전화, 이건 통신이죠. 4번 우리 헌법 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선거권을. 요때 법률이 정하는 거는 선거 관련한 형성적 법률을 얘기하는 거지 제한에 관련된 것까지 포함되지 않아요. 제한은 아주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37조 2항에 따라 제한을 하는 거죠. 자, 따라서 41조 국회의원 선거, 67조 대통령 선거, 보병직비 선거 원칙 명시적 규정까지 따로 암기하셔야죠. 정답은 1번. 13번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외국에서 실제로 형의 집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벌의 처벌 시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 여기다 밑줄. 외국에서 형의 확정, 형기까지 진행하셨어요. 집행 다 끝나고 오셨어요. 우리나라 법에 따라 집행을 받지 않아, 확정을 받지 않았으니까 이중처벌 금지원칙 반하지 않습니다. 또 처벌한다? 또가 아니죠. 우리나라 형법에서 처벌받은 거 아니니까. 다만 외국에서 형을 살았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참작을 해줘야 돼. 또 반드시라고 해서 오늘로 2년 살았으면 2년을 다가 아니라 참작은 해야 한다. 그렇지만 100% 다는 아니어도 돼요. 여기는 전혀 고려하지 않더라도 아니면 참작할 수 있다. 이러면 다 틀린 지문이야. 참작해야 한다. 침해하지 않는다. 침해하네요. 1번이 틀렸죠. 2번 법관으로 하여금 미결 구금 일수 형기에 산입하되 그 산입 범위 재량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형벌조항 헌법상 무죄 추정권 적법철 원칙에 위배해서 신치해줘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는 미결구금과 형집행기간 요 두 개를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보니까 온으로 다 산입해줘야 돼요. 이게 판례 변경된 거야. 그전에는 미결구금 기간은 형집행기간하고 본질이 다르다 했는데 지금은
동일합니다. 100% 산입해 주셔야 돼. 그래서 항소제기 후 항소치하 요 기간이 빠진 법이 있었어. 그것도 위헌 결정 났거든. 왜? 100% 다 산입해 줘야 돼. 미결구금 기간은. 따라서 미결구금 일수 형기에 산입해야 돼. 산입 범위는 재량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하면 신체 자유를 침해합니다. 기속이에요. 100%다 해줘야죠. 3번 금지처벌. 이건 소란을 피운 교도소 안에서. 그럼 독방? 집필을 금지하고 예외적 허용? 반하지 않아요. 하지만 야외 활동은 원칙이 허용이고요. 예외적 금지해야 돼요. 그래서 금지기간 중 실외운동, 야외활동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 허용? 이러면 침해요. 반대로 해야죠.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 금지를 해야죠. 4번 음주운전 금지 규정 이해 위반. 다시 이를 위반했을 때 일률적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한 건 비원칙이 위반된다. 요게 이제 21년도 11월 달에 전달에 나온 판례예요. 헌법재판소. 이게 옛날에 처음 이제 그 윤창호법이죠. 이게 처음 그때 당시 처음 지금 말고 지금 조금 고쳤는데 그래도 취지상 기간 제한이나 행위 태양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그러면 삼진 아웃 그러면 이거는 비원칙에 반했다. 왜? 일률적으로 요 말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래서 옳지 않은 거 1번. 자 최신 판례까지 나왔으니까 조심하셔야죠. 요거 중요한 판례니까요. 그래서 13번 아주 좋다 문제. 자 14번 볼게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시 내용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직업 선택 혹은 수행의 자유는 주관적 공권 성격이 두드러진 거. 자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라는 객관적 법 질서 구성 요소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직업하고 재산권은 경제와 관련된 기본권이에요. 아유 관련성 있죠. 자 2번 직업 결성의 자유, 전직의 자유에 비해서 수행의 자유. 자 결정 선택의 자유는 아무래도 제한의 강도가 세요. 그러니까 이건 조심히 만들어야지. 더욱 넓은 법률상 규제가 가능하다. 자 일단 자 직업 수행의 자유에 대해서 결정의 자유는 세니까 좁고요. 그거에 비해서 직업 수행 행사의 자유는 이건 제한의 강도가 약해. 그러니까 넓게 인정할 수 있지. 맞지? 3번 경찰어가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금지된 영업 자유를 회복. 허가 기준을 반드시 법률로 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허가는 자유를 되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허가 기준을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자 4번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원칙적으로 3회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가 뭐 제한적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누린다 해도 3회까지만 반하지 않는다. 자 14번의 정답 1번. 15번 재산권에 관한 설명 가장 적절치 않은 거. 자 시의 대상 포함될 경우. 자 포함될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재산상 이 기대. 여러분 기대. 법률상 반사적 이런 말 나오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죠.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물건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비해서 동물의 여러분 천연기념물 같은 건 내 거 내가 봤으면 내 거야 우선. 이건 사회적 관련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입법 형성의 재량의 범위가 넓으니까 제한을 많이 받죠. 좁게 인정한다. 틀렸네 2번이. 3번 재산권 이를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법이 없을 경우 재산에 대한 사실적 지배만 있을 뿐 다른 기본권과 달리 내용이 입법제에서 법률을 구체함으로써 비로소 권리다운 모습을. 원래 재산권이요 23조 1항에 법률로서 내용 요건을 형성해 주라는 형성적 법률이고 입법제의 형성이 있어야만 구체화된다. 4번 헌법상 재산권 토지 소유자 이용 가능한 모든 용도 최대한 내 마음대로 재산권은 상대적 기본권이야. 그런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천연기념물 보면 모선이다 그럼 임자다 그러면 안 돼요. 사회적 관련성이 높을수록 제한을 좀 많이 받아야죠. 자 정답은 2번. 16번 형사보상 청구권 옳지 않은 거. 1번 우리 헌법상 형사보상 청구권 형사 피고인에 대해서 건국헌법부터 19차헌법까지 계속 그래 피고인은 하지만 피의자는 현행헌법에 추가. 자 2번 보상 청구 대리 가능합니다. 변호사도. 3번 한계 재판 경합범 일부 무죄 판결을 받고 다른 부분 유죄. 그럼 일부 기각 가능합니다. 자 4번 형사보상법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손해배상 청구하는 걸 금지하지 않는다. 왜? 손실보상, 손해배상, 형사보상 다른 제도야. 요건에 해당되면 따로따로 청구도 가능해. 정답은 2번.
17번 재판을 받을 권리 설명 27조 옳지 않은 거 아주 중요한 문제고 많이 나오죠. 일단 판사님 바쁘신데 뭐 계산까지 하시면 그렇죠. 사법보좌관이 대신 자 소송 비용 확정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한 건 반하지 않는다. 보호감호 이게 바로 형벌적 보안 처분이에요. 왜 구금이라는 게 따르니까 소급입법 금지원칙 적용받습니다. 일단은 보호감호라는 게 사회보호법이 있었는데 일단은 폐지했어요. 지금은 치료감호만 남았어요. 자, 그래서 사회보호위원회가 보호감호, 장래 재범의 위험성 때문에 보호감호 결정을 하는 건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옛날 얘기. 왜냐면 이게 사회보호 방위를 위해서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또 다시 가둬놓긴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문제가 많아서 지금은 사라졌어요. 3번 항고소송,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여러분 그 밖에 이해준하는 행정작용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포괄적인 거 아니야. 근데 앞에 예시가 있어요. 어떻게 행정청이 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법집행으로서 권력적 단독행위, 그 거부, 행정심판 재결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예시적법이라고 그래요. 그 한정된 범위를 특정할 수 있으니까 반하지 않습니다. 침해한다. 틀렸네요. 3번 수사기관 항고기각 처분에 대해서 고소, 고발, 고등법원 재정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수사기관으로부터 처분 통지받음 10일 내 어쩔 수 없어요. 이 재정 신청도 다시 한번 고소를 공소제기를 기소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법원의 재판 절차에 준하기 때문에 이것도 기간상 어쩔 수 없는 제한 10일 반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 자 18번 볼게요. 교육에 관한 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자 1번 자녀의 양육, 교육, 부모의 교육권. 이건 그러니까 인류 공통의 모든 사람이 다 외국인도 당연히 인정되는 다소 학교 영역에서 교육은 공교육이고 학교 밖에서의 교육은 사교육인데 밖에서는 부모가 우선하고 학교 안에서는 국가와 부모가 함께 이렇게 나오죠. 조심하세요. 학교 범죄 내에서는 국가 교육 권한이 독자적 지위를 부여받지만 학교 밖의 교육 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교육권이 우위를 차지한다. 독자적 지위를 부여받는다. 솔직히 말해서 그냥 부모하고 함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대상을 수분양자가 아닌 개발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는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 조항 의무교육 무상성 위배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무상교육을 한다 해서 모든 교육 비용이 아니라 일단은 어떤 비용? 자, 적어도 필수교육비, 수업료라든지 학교 유지비 요 정도만. 3번 교육 지원 교원 지위 법정지 31조 6항이죠. 자, 입법자가 법률로서 정해야 할 교원지 기본적 사항 대학 교원의 신분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절차적 보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4번 단축 이거 반복적으로 나왔죠. 16년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적으로 아마 공부하셔서 그럴까 16세 미만자 들어갈 수 없도록 한 거 반하지 않는다. 위배된다. 틀린 지문이네요. 이거. 자, 정답은 4번. 자, 19번. 자, 근로의 권리, 근로상권 32조, 33조. 옳지 않은 거. 일단은 기억, 최저임금, 법률이 정한 바에서 보장, 현행헌법이다. 적정임금 505이다. 최저임금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상 근거로서 곧바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기본권은 추상적 기본권, 법률에 입법적 마련이 있어야죠. 맞네요. 니은 헌법 32조 1항 규정한 근로의 권리 개인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자, 일단은 근로는 땀을 흘리는 거니까 단체 조합은 안 돼요. 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원은 단결권, 단체 교섭권까지 있지만 행동권이 없어요. 근로사건 모두가 부인된다? 아니에요. 행동권만. 국공립 교원도 행동권만. 자, 디귿, 리을 단결권 사회보호 기능을 담당하는 자유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지닌 자유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기억과 리을이 맞는 지문이네요. 정답은 니은 디귿. 틀린 것은 2번이죠. 자, 20번 환경권 35조 5공화국 때 처음 들어왔어. 8차. 여기에 보면 미래 세대 또 환경권은 국가만 지켜야 될 게 아니라 국가 국민 모두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자, 1번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 거주하는 주민 환경 피해가 딱 줄 거놓고 그 밖으로 안 나가나요?
밖에 있는 주민일지라도 수인란도를 넘는 피해를 받았다는 걸 입증하시면 원고 적격이 있다, 법률상 이익이 있다. 자, 이번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경우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주민은 당연히 법률에서 보호해요. 자, 환경 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 생활할 수 있는 환경상 이익, 주민의 개개인 개별적으로 보호하는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다. 맞지요. 자, 일단 밖에 있는 주민은 수인란도를 넘고 입증을 하셔야 돼요. 요렇게 2번처럼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1번이 틀리고 2번이 맞는 이유는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있다는 것은 안에 있는 주민만이에요. 3번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라도 밖의 주민은 그들이 누리는 환경상 이익은 공익으로서 추상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죠. 아까 수인란도를 넘고 입증하시면 된다고요. 1번, 3번 다 틀렸네. 2번이 맞고. 4번 헌법 35조 1항 환경권은 국민의 기본권 하나로 승인, 개개인의 국민 직접 구체적인 사법상 권리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체화하는 명문의 법률 조항이 없더라도 동조항에서 안 돼. 추상적 기본권이야. 반드시 법률이 있어야 돼요. 또 옳은 정답은 2번. 자,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다음 조 열심히 정리 잘 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